연진이에게도 동훈이에게도 결국 아버지는 없습니다. 동훈이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주변에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사라의 목사 아버지는 딸의 아니보다 교회의 부흥에 목을 매는 사람입니다. 스튜어디스 혜정이의 아버지 역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아버지입니다. 시종일관 연진이의 악행을 두둔하고 격려까지 하는 그녀의 엄마는 아버지의 존재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연진이를 더 매몰차게 리드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앞만 보고 달리자고 말합니다. 드라마를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캐릭터는 바로 동은이의 엄마였습니다. 핏줄이란 무기를 앞세워 동은이를 오랜 시간 괴롭히고 동은이의 말처럼 그녀에게 가한 첫 번째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 미안해질 정도로 그녀에게서 모성애를 찾기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동은이가 핏줄이란 무기로 그녀를 해치우는 장면은 제가 느낀 극 중 가장 큰 카타르시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품 곱고 인자한 그야말로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유일한 아버지는 사실 주여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옳은 것을 택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의 화살을 맞아 순식간에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차가운 시선은 훗날 그 빛을 보면서 다행히도 억울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설명도 아들과 가족에게 남기지 못합니다. 학교 폭력에 노출당한 아이들을 지켜줬어야 할 사회와 제도, 시스템의 모순은 오늘날 이런 드라마를 결국 만들게 됩니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쫓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작가가 꿈꿔온 사회의 단정함과 제법 닮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동훈이를 돕는 이모님의 남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도저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화면을 응시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의 폭력과 행동들은 마치 학교 폭력이 세상에 만연한 듯 그리 낯설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역시 다행이라면 다른 악을 지옥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15초짜리가 15초짜리 광고가 짜릿하듯 비현실적인 드라마가 이 정도 짜릿한 건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하죠. 남편을 죽여주는 대가로 그리고 딸아이를 먼 타국으로 보내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이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망 앞에서 굉장히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통쾌하고 홀가분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지도 그렇다고 실성한 사람처럼 마냥 울지도 않습니다. 요새 말로 우픈 표정을 지어 보였던 거죠. 어쩌면 이 건조하고 흡사 황량하기까지 한 드라마 전체에서 그녀의 오픈 얼굴은 가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분위기를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들을 지지하는 주여정의 엄마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흡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의 부재를 채우기라도 하듯 남성성의 그것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그녀는 여지없이 엄마의 위치에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후반부죠. 자살을 앞둔 동은이에게 절규하듯 외치는 목소리는 드라마를 통틀어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성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무지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드라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아버지다운 사람은 연진의 남편 하도영입니다.
나이산 개새끼라는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는 처음엔 연진이와 같은 부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솔이를 품에 안고 서 있는 풍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추측을, 후속 장면을 예상케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하도영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혈연 관계가 아닌 예솔이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의 행동들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유일한 아버지다움을 역설적으로 그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는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동훈이에게 잠시 동요됐고 아내를 끝까지 믿고자 지지했으며 딸아이를 지키는 것으로 그 모든 스스로에게 만들어진 불신과 의혹들을 털어버리는 결단의 모습까지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아니 어쩌면 하도영보다 더 나은 태세전환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재준이란 캐릭터입니다. 예솔이가 자기 딸이란 사실을 알고 그는 그냥 개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예솔이에게만큼은 진심을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개털이 좋지 않다는 배성기사의 말을 듣자마자 아끼는 푸들의 털을 깎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하도영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희를 임신시켰고 소희의 죽음을 방관한 인물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그 혈연을 뛰어넘는, 결속될 수 없는 전제를 작가는 이런 포인트에 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솔이 또한 생물학적인 원인에 그가 놓여 있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부성애나 가족애가 아닌 하룻밤 실수의 대가치곤 너무 달콤한 보너스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책임의식은 굉장히 미약하고 나약하게만 보입니다. 일방적인 부성애를 보여준 하도영과 전재준은 혈연관계라는 우리 정서의 기반을 둔 기준점에서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복수극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문동은의 교사로서의 데뷔와 이어집니다. 연진이 따위 아무리 괴롭힌다 한들 쉽게 당할 쌍년이 아니기에 그의 남편 하도영은 바둑 몇 번으로 현혹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솔이는 전혀 다른 문제죠. 직접적으로 예솔이에게 복수의 중압감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연진이에게 고통과 지옥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선사할 수 있는 건 바로 연진이와 예솔이가 혈연관계의 가족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족이란 그 어떤 이유로도 파괴되거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완전체로서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글로리는 결국 따뜻한 온기를 품고 이를 공유하며 널리 이어갈 가족과 사회라는 이름이 결여된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아버지란 존재를 찾거나 찾지 못하거나 혹은 발견하기도 합니다.